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우리 선생님이 핵심을 딱 집어서 가지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의 어떤 진짜 정확한 틀에 의해서 그죠 공식적인 것 같은 그런 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명리학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폭넓게 확장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정확히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하나를 지금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같으면 천재지, 그죠? 천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물론 잘하셨겠지만 진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됐을 테고 지금 또 우리가 또 이 뇌세포도 많이 그때와는 많이 좀 차이가 날 테긴 한데 저도 자꾸 이래 여쭤보는 이유는 그 메커니즘의 어떤 틀에 의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지만 또 중고급 하시는 분들은 중고급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그 메커니즘 같은 것을 이해를 좀 하시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간에 좀 이해 견해 차가 있다. 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조금 더 폭넓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거의가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뭐 이 조금 다른 이제 합형충파해라는 어떤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이제 틀어지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오늘 나가는 그 기본 우리가 저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이 변화해서 그것들이 상생상극까지 한다는 거죠. 상생상극론 그죠?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상생상극으로 변화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행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행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류를 그죠?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여기 이제 들어오다가 보니까 뭐 저기 뭐죠 무용 댄스 배우는 사교 댄스입니까? 저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두고 들어오면은 완전히 막 두 번씩 짝짝이 막 돌고 막 이래요. 완전히 제 느낌은 여보 카바레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더라고요. 아 스포츠 댄스 예예예. 아 적극적이시더라고 예예예. 그래서 야 그러시구나. 우리 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길가 달대기듯이 살 조용하게 오시고 언제 오셨는지 조용히 계시거든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저분들은 이제 좀 더 이 양에 속하는 그 오행으로 분류하자면 화에 속하는 거고, 우리 또 가장 음적인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머리를 이제 쓰는 그죠? 수의 기능을 쓰고 있다고요. 지혜를 이제 만들면은. 그래 이제 완전히 화와 수의 대립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화기 양기가 이제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지. 이제 그 육체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렇게 이제 하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죠.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행동은 소극적이고 머리를 많이 머리가 이제 저 사람들만큼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오행도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이 양이라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는 이제 음을 이제 많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좀 소극적이다. 그러나 머리는 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음양이나 또 그걸 또 오행적으로 이제 이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그 천간지지의 합충을 뜻합니다. 십천간에 이제 그 먼저 보면 천간지지
천간지지라는 점 이미 아시겠지만은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늘의 기운이라고 말해서 천간은 거죠. 그거 기운을 10개의 기호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나누어 놓은 거고 지지의 현실적인 상황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3개씩 묶어서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로 그 어떤 과정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기호로. 그것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그죠? 서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우리 60갑자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간의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작용을 하고 지지의 것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천간의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충합 뭐 이런 걸 이제 할 텐데 천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주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 마음과 생각을 뭐 일으키게 하고 그냥 동한다고 얘기하죠. 또 변화하게 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의 천간의 10글자들을 통해서 10글자들을 어떻게 합충극을 통해서 올해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지지의 12글자들의 어떤 그런 합형충파해 좀 더 지지는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 앞에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오늘 거는 이제 이 천간의 합형이 아니라 이 충, 그죠? 천간에는 합충극을 뜻합니다. 합충극. 그래서 저는 합충극을 천간의 10글자들은 5극, 6합, 7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합을 뜻하고 충을 이렇게 10개가 그 10자들의 5극, 6합, 7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그런데 천간에 10개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죠? 천간에 10개는 갑을, 병정 있고, 무기, 경신, 임계, 요게 10개다. 각각이 이제 요게 이제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이지만, 거기서 양과 음을 뜻하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음이고. 자, 요 10개입니다, 10개. 그래, 이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목은 양의 목에서 목의 기운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 음의 을목에서 목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화로 넘어간다. 병화로. 이거거든요. 그럼 병화는 양의 기운에 화의 기운을 시작을 하는 기운이고, 그죠? 음의 기운은 화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또 토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상생하는 관계. 자, 천간에 5극, 6합, 7충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극은 뭐고? 그럼 극이라 하는 거는, 자,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이긴다. 우리 상생상극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생은 어쨌든 간에 지가 잘 되든 못하든 넘치든 부족하든 간에 내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나치게 뭐 생해주다 보니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다음 그건 어떻습니까? 지가 또 마찬가지로 지가 잘하든 못했든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건 제압한다는 거. 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상생상극. 그 반응이었다는 거죠. 상생상극을.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표현하기에 상생상극이었다. 그걸 풀어보니까 극이라 하는 것은 자, 누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압, 억제,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표현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극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거기라고 하고 자, 우리 천간의 것은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거는 이제 이 오극이라고 하고 오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극이라 하는 것은 그러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자꾸 태클 걸리겠죠. 그런 느낌.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이상하게 또 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뭐 일들에 의해서 내가 태클이 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자꾸 제지당하는 거고 이런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극이란다. 그 다음에 합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합의 느낌이 든다는 합은 부부지합이라 해서 그죠? 이 내가 뭔가의 이 느낌으로 끌린다라는 거거든요. 뭔가에 끌린다. 그 끌림으로 해서 남녀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듯이 그죠? 그 끌림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오행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은 원래의 생각은 이랬는데 또 어떤 글자를 만나면서 또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생각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래 나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이 또 다른 것으로 또 달라지잖아요. 어떤 합의 내용은 그렇다. 그런 합을 통해서 합이 형성이 되면은 내 삶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충은 극과 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같다는 것이 느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극이 되고 또 반대적 입장에서는 충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함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이라 하는 것은 합은 말씀드렸고 충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한 대 맞았는 거죠. 띵 해갖고 뭐 한 대 맞아서 어떤 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 그래서 뭐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충에 대해서는 많은 이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천간의 옆글자는 요 세 가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이 오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상당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극이라 해놨거든요. 육합이라 했고, 칠충. 오극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극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극은 자, 갑으로 볼 때는 다섯 번째 글자가 어느 겁니까? 하나, 둘, 셋. 지가 1이니까. 그죠? 지가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래, 무토는 술이 아니라 무토가 무토가 극의 갑한테 극을 받는 관계죠. 그 다음 어른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토가 극의 관계 누구한테 목국토잖아요. 목국토 아닙니까? 목국토인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더라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가 좀. 병화는 마찬가지죠. 병화는 또 뭡니까? 금, 화극금 하잖아요. 그리고 병금과 따지고 보면 금금과 신금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다음 무토는 다시 이야기하면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극을 하게 돼요. 무토가 수를 극하고, 기토는 개수를 극하고, 또한 다섯 개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오극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오극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은, 경금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목이 되겠고. 그죠?
신금이 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을목이죠. 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화를 극하게 되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화를 극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이 전부 보면은 목국, 토고, 화극, 금이고 오행상 극하는 관계예요. 토국, 수고, 금극목이고 이 수극화고 오행의 상극하는 것을 그 글자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극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죠? 그런 관계더라. 오극의 관계는. 자, 합의 관계는 이제 6번째 만나는 글자가 합이다. 그러면은 갑이 6번째 만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토지요. 기토와는 합의 관계다. 책에 보면 갑기합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합의 기토가 돼 6번째. 그래 을은 6번째 그다음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을경에 이제 합이 되는 거죠. 을경에 합이 된다는 거고 6번째 육합이라는 거. 이 또 병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래서 병신의 합이라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정화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정임의 합이 되고. 그죠? 그래서 육합이 계속 이렇게 따지고 나가면 돼요. 그럼 무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네. 그러면 무게 합이 되고. 그 다음 기토는 또 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다시 이제 이 갑기 합이 되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6번째 육합이라 하더라. 자, 합에 의해서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충. 칠충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어느 글자와 충이 된다는 글자는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충은, 갑의 충은 7번째 만나는 글자거든요.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금이죠. 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극은 주체가 극을 했는 거고, 그죠? 맞지? 목국토 했잖아. 목국토, 화극금, 그죠? 지금 이 천간 이 열 글자들이 주체입니다. 그죠? 토극수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행의 상생삼국론에서 나오는 그 극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더라는 내용이었고요. 요게 이제 5번째는 만나는 글자와 극이라고 다시 세분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충은 반대적 입장입니다. 이건 금이잖아요. 이건 목이거든. 그래서 내가 극 받는 거예요. 주체가 극 받는 것을 충이라 한다는 거죠. 그 충과 극은 반대 어디서 보느냐의 관계죠. 그 지금 야들은 금인데 금극목이거든. 그래 주체의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것과 내가 극 받는 것과 그런 거다.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내가 그걸 받는 관계다. 그것을 충이라고 한다는 거죠. 충으로 느껴진다. 따지면 병은 또 7번째로 만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병임, 충.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계, 충. 이런 거. 주체적 입장에서 극받는, 나를 극하는 글자들이 바로 충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예. 갑은 예. 갑목은 예. 갑에서부터 을병정무 그러면 네 다섯 갑을 포함합니까? 갑을 뺍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예. 갑, 을, 병, 정, 무 그럼 5개네요. 예, 예. 갑목은 예. 무가 극이 되네요. 그렇죠. 무가 극이 되고 물을 극하고. 또 갑에서 예. 갑목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을. 예. 을. 기지 기토. 기, 기토는 예. 합이 되고, 그렇죠. 육합. 합이 되고. 그다음 또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경금. 경은 예. 경. 충. 충이라. 감목이잖아요. 칠충. 출발했으니까는. 그렇죠. 감목은 이 이제 주체니까. 갑이 주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천간 10개가 주체니까. 갑에서 감목을 보고 하나, 둘, 일곱 번째 그러면 충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급. 예. 경. 일곱 번째죠. 갑. 경은 예. 충이요. 감목은 경이 예. 충이다. 예. 감목이다 그죠? 예. 갑이나 을이나 속하는 목을 보고 예. 일단 병 같으면 화를 보고 예. 병정은 화를 보고 예. 근데 병화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과 충은 극은 내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기는 입장이 되고 극하는 것은 그죠? 그렇죠. 충은 내가 받는 입장이 되죠. 극은 내가 주는 거고 충은 내한테 받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두 개니까 값이 같을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양이니까 같다. 그렇죠. 예. 예. 차이도 안 바뀌지만 맞아요. 우리 양은 양, 음은 음. 합은 어떻습니까? 양이 음과 합을 하죠. 음은 양과 합을 했고, 양은 음과, 음은 양과. 그래, 음양이 이제 합하는 거죠. 음양이 이제 합하는 거였고, 그 외에는 이제 같은 극끼리는, 같은 양은 양, 음은 음끼리는 극 내지 충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이제 극은 내가 극하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충은 내가 충 받는 거다. 그 충은 느낌 보면은 이 충은 칠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칠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 천간의 것은 칠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충을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굉장히 이 목숨살, 죽일 살 이래 있어가 굉장히 힘드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충은 어떤 생각적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마음적이기도 하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충이란 왜?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천간의 것이기 때문에. 천간은 양간이죠. 지지는 음이죠. 천은 드러나는 것이고 지지는 감추어진 거죠. 천간에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지지는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음양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은 여기서는 살이라 해갖고 가장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글자입니다. 가장 우리가 다가오는 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수라는 임인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가 임인년이잖아요. 내년에는 뭡니까? 계묘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올려. 그럼 올해는 이 병화를 가진 사람은 이래 되잖아요. 그래 병화일간자는 본인이잖아. 일간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올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거고 충에 의해서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병화일간자는 이 편관이거든요. 이 중국으로 편관이라는데 이 관계들이 다 편관입니다. 편관의 관계죠. 이 칠충의 관계가. 그래서 그 십성의 별로는 편관이 가장 힘든 것이다라는 거죠. 편관을. 그래서 나중에 뭐 편관을 이 피해 나가는 그 어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가장 힘들다. 가장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게 칠충이다. 자, 그다음에 또 이 각각이 전부 다 이 관계들이 다 이 충에 편관이 충에 관 칠충이더라. 합은 그러면 이 칠충의 관계도 이제 5금 6합 7충에 대해서 이제 또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 그죠? 5번째 만나는 글자, 6번째 만나는 글자는 합이 되고, 7번째 만나는 글자는 충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충과 이 극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알긴 알겠는데, 합은 아까 책에고 제일 위에 보면 갑기합토 이러면서 그걸 해놨어요. 한글로, 그죠? 갑기합토. 그 다음에 갑도 병이죠. 병신합수죠. 어린애 을경합금 일어나놓고 그걸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합에 의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요한 오행이 그 합에 의해서 그 주체가 주체의 삶의 방향성, 결정된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지금 갑이라고 했을 때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기합토라는 오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갑목 주체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갑목 일간자는 이 갑목이 기토를 만나는 해는, 기토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이 토에 내 삶의 방향성을 토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 삶의 주체적 방향성을. 참, 만약에 내 일간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는 일간이 그냥 야는 토는 재죠, 재. 토는 재인데 내 일간이 원래 격이 나름대로 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해오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주체자라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갑을 뭐 저거는 말하는 것은 내 사주에 보면 일간의 글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일간이 아니라도 해당되는데 일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간일 경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일간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그 글자가 내 사주에 이 글자가 4개 중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제 예. 오늘 그 내가 갑이다. 예. 갑이라면은 올 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축년이다. 예. 갑기가 합이 되죠. 합이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내년 되면 또 바뀌니까 그렇죠. 내년이 운수, 예. 그다음에 되면 그다음 운수 그렇게 한다. 그렇죠. 예.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또 변화도 오고 하는 게 그인데, 그래 이제 합에 의해서는 이런 거죠. 합이 되면은 지금 볼게요. 갑이라는 글자는 무기, 경신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 해마다 다른 기운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합이라는 글자가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죠. 만났을 때는 갑기합토가 되는데, 이 토가, 이 갑이란 만약에 일간이라면 내가 일간이 갑목 일간인데 원래 내가 해오던 것이 나의 사주의 격이 있고 또 많은 것이 또 하나 내 글자의 이 격을 다른 것을 내가 뭔가 이 일을 해오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오던 일들이 일도로 있고, 거기서 그 기토를 만나면은 내가 만약 원래 기토를 만났어. 그러면은 이 토라는 것에 내가 완전히 뭐 집착이라 할까? 그쪽으로 내가 이 방향성을 선회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관을 쓰겠죠. 식상을 관을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만났어. 기토를 만나면 갑한테는 이 재예요, 재성이거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생기고, 남자라면 여자거든. 여자 유흥 이런 거 되잖아요. 그거에 그쪽 쪽으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열심히 양아 인성을 선언하라. 그래서 인성을 선언하고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인데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기토를 만나는 운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토는 재라 했잖아. 재물에 대한 욕심을 생기려. 괜히 뭐 알바 하겠다 하면 이제 엄한 짓 한다고. 인성을 결과 학문을 잘하고 있다가도 이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대원에서 이런 운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한참 공부할 나이에, 그죠? 17세, 뭐 18세 이럴 때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인성을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토를 만나면 야는 이 운의 영향에 의해서, 이 운의 흐름에 영향에 의해서 토의 역할로, 그래 재를 쓰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온통 재에 가야 돼. 나는 알바를 해야 되겠다. 갑귀는 합이 돼 있지만은 예. 이제 위에 목하고 저 위에 갑에 속한 소속은 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토가 대부분 상극이 되는 거죠. 상극이 되니까. 그렇죠. 합이라도 나빠진다 이 뜻입니까? 아니지. 그 이제 같은 양은 양끼리는 그죠? 그걸 하는데 그걸 한다는 핑계로 음양이 다르니까 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하는 관계에서 음양이 다르니까 합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죠. 여기도 뭐 같은 게는 합이 됐고. 예. 같은 음양이 다르니까 이제 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음양이 다르니까 합이 됐고. 예. 근데 저 갑은 여기서 보면 이제 상상해 보면 갑 목과 토는 상극이거든요. 그렇죠. 상극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그 해의 운수를 본다면은 그렇죠.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보면 그다음에는 갑을 터니까네 그 해의 운수는 크게 봤을 때 목과 토가 되보면은 이 극을 받으니까 네. 목은 갑은 나라고 봤을 적에 토로부터 나에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극을 받아보면은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토는 지금 이 주체가 목인 입장에서 제가 이 506합 7충을 천간 10글자 이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토를 만나면 그죠? 토운에 만나면은 내가 재를 만난 거예요. 그 지금 잠재기는 그게 안 되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거기란 뭐라 했습니까? 뭔가에 의해서 발목 잡힌다. 내가 뭔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태클 걸리는 것다라고 그런 느낌을 했잖아요. 충은 한 대 얻어 맞는 거고 완전히 병이 걸려가 아파 눕게 되거나 크게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은 충이고 거기라 하는 것은 뭔가 자꾸 이 다리 태클을 건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걸겠습니까? 이 운이 오면은 이게 재성이거든. 재성이라는 건 돈에 이제 다른 생각을 자꾸 한다는 다른 생각을. 그러므로 하면서 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거든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에 자꾸 태클 걸린다. 그 합은 이 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죠? 합은 내가 글자를 만남으로 해서 다른 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여기서는 토와 목과 토는 둘이 같이 나는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 운이 왔어, 내가. 그럼 뭡니까? 저 편재적 운이거든요. 편재적 운은 뭡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라. 즐기려고. 내가 하던 일을 놔두고 차라리 다른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번 즐겨보자라는 거예요. 괜히 멀쩡하게 하고 로또 복권도 사면서 진짜 그 말대로 유흥.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극성이 굉장히 결여되겠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니까. 어떤 그러한 거고. 그래,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거죠. 자, 충은 어떻습니까? 야학 글자들이 나를 못하게 외부에서 오는 거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극받는 운에서는 내만 정신 차리면 돼. 아, 떡으라 하시면 내만 정신 차리면 돼. 그런데 이 충은 살이 들어갔어요. 내가 아무리 어찌 하려고 해도 방은 뭐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명리적으로는 개운법이 또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이 중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506합 7충을 말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래서 살이라고 중고급에서는 7살이라고 굉장히 힘든 내가 어찌 예측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합은 이건 이제 정제거든 사실은요. 정제 육친적으로 가면 정제인데 정제는 뭡니까?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괜히 정제해의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여자 만나면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했는데도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여자를 만나면은 또 그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동이 자꾸 느껴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라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완전 갑기를 만나니까 내가 토로 바뀌어 버렸어요. 내 완전히 이 토에 완전히 갖다 빠진 거죠, 그냥. 그죠? 이렇게. 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는 제역잖아, 그죠? 요거 음양의. 갑이 다시 정리하면 갑이 나는 목이 해당되지만은 예. 이 목이 토로 바뀐다 이런. 그렇죠. 예. 있잖아요. 목과 그게 상극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예. 갑이 나는 완전히 목에 해당되는데 바뀌어버렸죠. 토로 바뀐다. 예. 그래 이제 이 주체는 만약 그래서 일간자는 내가 일간이면은 완전히
다른 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을 써다가도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예. 일간으로 봤을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으로 보면 을경합의 또 금이거든요. 을경합의 금, 또 금으로 되어 있었다 책에. 그죠? 을경합의 금은 이 을은 이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로 볼 때 이 남자를 보면 자기 주체가 또 없어진 거예요. 금에 다 빠진 거예요. 내 주체가 없어지고 을경합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게 여기다 춤을 와서 지금은 예. 갑이 경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7개 경이 되면은 경은 금으로 바뀐다. 갑이 내가 예. 먹이 아니고 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있습니까? 충은 다르죠. 충은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르고 충은 합만 바뀌는 거고, 예. 합만 합에 의해서 오행이 바뀌고, 예. 극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렇게 달라진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것도 보면 갑기합토를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을경합의 금이죠. 금. 이 금이란 뭡니까? 이 여자로 본다면 이거는 관의 관, 재화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은 또한 뭡니까? 여자들한테서 관은 뭐죠? 육신적으로는 남자죠. 아까 간목 설명할 때는 쟤는 남자들한테서 쟤는 여성이거든요. 또 재물집착성이고, 또 여기서도 여자한테서는 관은 남자라지만 또 직장이기도 하죠. 직장. 그러니까 그의 그쪽 쪽에다가 완전히 내가 몰입을 하게 된다. 다른 걸 쓰고 있다 하더라도 바뀐다는 거죠. 다른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인성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인성을 더 열심히 써야 되잖아요. 그걸 학문을 해야 될 나이니까. 그런데 이 운이 왔어. 그 이 운이 어디? 이 관이잖아. 그럼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알바를 한다든지 취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남학생들과 만나서 그죠?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그런 생각에 내가 주체할 수 없다. 그래서 잘 쓰던 글과 학문을 잘 쓰고 있던 인성을 쓸 수 없는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 합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갑의 입장에서 합토해낸 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갑기합토는 작용력의 정지, 그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정지. 자, 갑이 이 일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일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일에. 그럼 여기에 의해 뭐 갑이 있었다. 그죠? 갑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뭡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쓰는 거라. 내가 쓰는 거를 뭐 직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화는 화다. 그럼 이게 인성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그죠? 인성으로 이 주체자한테는 갑이 인성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토가 오면은 갑이 기토운에서는 또 만나면은 갑의 토가 바뀌죠. 그죠? 나는 내 주체는 있지만 내가 쓰고 있던 이 인성이 인성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토로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 토는 나한테는 뭐였습니까? 토는 식상이죠. 그럼 공부하다가 이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성 쓰는 게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간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일간이 내가 이 주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는 기초와 중급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이해를 이제 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체가 바뀔 때는 내가 완전히 그쪽으로 내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주체가 아닌 내 일간이 아닌 그 간목이 어떠한
것으로 내게 쓰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방향성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갑기합토로 하는 거는 자격력 정지라고 지금 책에는 그래 있는데 기토의 역할이 뭡니까? 기토의 간목의 역할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간목은 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얼어 있는